안녕하세요. 롤리아입니다. 2020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2020년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번 2020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네, 함께 돌아보는 202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은 제가 직접 하였고요. 그 출처는 위키백과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1월 6일부터 볼게요. 엠넷 투표 조작 사건. 이 프로듀스 101에서 일어난 그 투표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스 X101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 남자분들을 뭐 뽑는 것이라고는 들었는데 제가 아는 거는 IOI를 뽑은 시즌 1을 알고 있고 당시 엄청나게 센세이션했던 시즌 2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101을 뽑았죠. 이 101 뽑았을 때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당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 앞에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원어원 브로마이드를 나눠줬나 봐요. 근데 진짜 그 화장품 가게가 엄청 붐비고 엄청 웃긴 게 그 학부모님들이 따님분들 뭐냐 갖다 드리려고 브로마이드를 막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진짜 이 원어원이 진짜 대박이구나 이걸 딱 느꼈거든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방탄소년단 진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원어원이 진짜 완전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프로듀스 원어원이 사회적인 파급력이 엄청 강해서 그런지 투표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발 그룹 프로듀스 X 원어원 같은 경우에는 X1이라는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그룹이 결국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월 7일 현재 2020년을 한 키워드로 표현하라 한다면은 이 코로나 혹은 우한폐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한폐렴 원인 규명. 그러니까 이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그 2019년부터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이 증상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이 1월 7일 날 이렇게 밝혀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월 7일 날 이 우한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라고 그 WHO에서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 것이라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다음으로 1월 17일 구스타프 클림트 그 여인의 초상. 이 여인의 초상이라는 구스타프 클림트 화가의 그림이 1997년에 도난당했었는데 이게 23년 만에 발견이 됐대요, 다시. 제가 구스타프 클림트 이 화가의 작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다시 발견된 경위가 엄청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이분이 구스타프 클림트이시거든요. 이분 얼굴만 보면은 어떤 그림 그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린 그림이 대표적으로 그 왼쪽은 엄청 유명하죠. 키스라는 그림이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이거든요. 이 두 작품을 그리신 분이에요. 이 클림트 선생님께서. 근데 도난당했던 여인의 초상이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발견되는지가 진짜 재밌어요. 보면은 일단은 해당 그 미술관 이탈리아에 있는 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술관에 있던 정원사가 미술관 외벽에 있는 덩굴을 막 제거했는데 벽에 작은 금속문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 금속문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또 쓰레기 봉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 봉투 안에 그림이 있었고 이 그림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여인의 초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그림을 딱 발견했을 때,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건 위작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20년 1월 17일 날, 아, 이게 진짜 작품이다, 라고 이게 정밀 감정을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월 26일,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별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농구선수, 미국 NBA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선수는 누구냐 하면 당연히 마이클 조던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 못지않게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농구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농구선수들 사이에서도 아, 이 친구는 정말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간성도 좋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팬층 또한 엄청 두터운 그런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안타깝게도 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한동안은 미국에서는 그 RIP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그 해시태그가 달릴 만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2월 9일 기생충 아카데미 4개 석권. 그 기생충 같은 경우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4개의 작품을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이 기생충이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으니까 분명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을 것이란 거는 그 영화 매니아분들은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저 또한 국제영화상은 무조건 받을 것이다 라고 저도 예측을 했는데, 그리고 또 각본상 또한 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품상은 진짜 저는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작품상까지 받은 게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정도면은 기생충에 대한 국뽕이 약간 빠진 시기잖아요. 그래서 소신 발언을 하나 해보자면은, 솔직히 작품상이랑 각본상 받은 거는 정말 좋은데 감독상은 다른 작품이 받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 기생충한테 몰아서 중요한 상들을 몰아서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상만큼은 솔직히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받으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께서. 다음으로 2월 18일 신천지 코로나 발생.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그 신천지 관련 교인분들께서라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시라면은 정말 분노를 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모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모이는 수준은,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로 모임을 가진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북한 무슨 군대 수준이에요. 이거는 사람 숫자가. 어찌되었건 이때 정말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막 신천지 관련 확진자들이 막 자기가 확진자라는 걸 막 숨기기도 하고 또 도피를 하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엠번방 관리자 검거. 그 3월 19일이죠. 제가 제일 처음 제가 이 엠번방 사건을 접한 게 그 인터넷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이걸 처음 봤어요. 그 국민청원에 대한 게시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아,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 여성분들을 약점을 잡아서 막 성매매를 강요하는 그런 영화들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웹상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제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은,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좀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소신 발언을 하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인터넷상이든 아니면 인터넷 외적으로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거는 엄청 엄격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수준까지 좀 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3월 24일 도쿄올림픽 연기. 원래였더라면은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한참 지났어야 할 그런 시기인데 한 해가 바뀔 만큼 연기가 된 건데, 심지어 이 올림픽마저도 못하게 되니까 막 집에만 있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발생한 지 그러면은 세네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그 세네 달 사이에 심각해졌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이 코로나 사태랑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 국회의원 선거 진행해도 된가? 투표율이 막 다른 해에 비해서 저조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잖아요. 보시면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6.2%로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이 20대나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58%나 54.2%인 거를 생각하면은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선거율이 높았다라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애니메이터 진데이치 별세. 이 진데이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애니메이터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톰과 제리와 뽀빠이를 제작한 그 애니메이터이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 톰과 제리를 너무 재밌게 보고, 이 톰과 제리가 저한테는 그 유년 시절을 함께한 중요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유년 시절을 함께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신 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왜 톰과 제리가 이렇게 재밌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어떤 분께서는 그 제리라는 약자가 톰이라는 강자를 골려줌으로써 이 카타르시스 맞나? 그 어쨌든 그런 걸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진 않고 이 애니메이션의 속도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것에 대한 연출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아픔에 대한 연출이 정말 뛰어나서 이 애니메이션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슬랩스틱 이런 코미디는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있고 그리고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유머 요소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애니메이션이 꼭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다음으로 6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 사건도 진짜 엄청 충격적이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때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뭔가 무섭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남북 간에 긴장감 조성되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30일 마음의 소리 완결. 조석 작가님의 별명 중 하나가 뭐 네이버 공무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이 조석 작가님이 진짜 오랫동안 연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연재를 하셨으니까 14년간 연재를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 조석 작가님이 휴재를 진짜 잘 안 하시는 그 작가님이셨잖아요. 그 제가 여기 단행본 1권이랑 2권을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 두 권을 일부러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은 제가 제일 처음 이 마음의 소리를 접한 게 이 책 두 권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 친구가 이 마음의 소리 두 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막 공부 안 하고 진짜 이 마음의 소리만 계속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마음의 소리가 끝나고 후기라는 좀 스릴러 비슷한 웹툰을 현재 연재하고 계시는데 그 후기란 웹툰 또한 진짜 재밌더라고요. 막 간간히 중간중간에 있는 막 개그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실히 조숙 작가님이라서 그런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7월 6일 엔니오 모리코네 별세. 이 엔니오 모리코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이세요. 그 이탈리아 작곡가이신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황야의 무법자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이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은 분명 이 노래를 작곡하셨구나라고 분명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분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라면은 이 시네마 천국에 나왔던 이 OST일 것 같아요. 그 TV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노래예요. 또 미션이라는 영화에서의 음악을 또 작곡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거는 이 존 카펜터 감독님의 The Thing 한국어 제목으로는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이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 이용된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웃긴 게 그 라즈베리 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말 최악인 영화에게 주는 그런 영화상인데 그 최악의 영화 음악으로 이 The Thing에 사용된 이 음악이 후보에 올랐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수상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재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 좋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정말 섬뜩한 음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잘 만들어진 그런 음악이에요. 그 7월 9일 그 박원순 서울시장 별세. 이때 제가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게 이 당시 제가 이쪽 서울특별시 숙정문 이 주변에서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길거리에 경찰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 실종된 상태였어서 그 경찰들께서 수사를 하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긴 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다라는 것은 정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8월 5일 한반도 집중호우.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수해가 크게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그렇게 큰 수해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올해의 수해는 정말 심각했던 것 같아요. 또 이 당시에 사상자나 이재민 분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 홍수 피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심각한 그런 재난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뭔가 밝은 뉴스가 나오네요. 9월 5일 BTS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죠.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통해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에 차트 진입을 하고 그 동시에 또 1위를 또한 기록을 했죠. 국뽕이 막 차오르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또 조금 심각한 사건인데 9월 25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죠. 북한과 관련된 그 이전에 나왔던 그 폭발 사건 이후에 정말 심각한 사건인데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0월 22일 독감 백신 접종자 사망 논란.
그러니까 이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이게 보관에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그 상온에 노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독감 백신에 대한 품질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었던 가운데 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망을 했다는 그런 신고가 수십 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많은 그 논란과 언쟁이 있었는데 아마 이 독감 백신이 그 상온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독성이 발생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백신 보관에 대해서 또 많이 해이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신 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람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10월 31일 그 영화배우 숀 커너리 별세. 이 숀 커너리 같은 경우에는 007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아실 건데 그 초대 007로 유명하신 숀 커너리 배우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숀 커너리 배우가 나온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게 마이클 베이 감독님의 더록이라는 영화인데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추천드릴 만한 최고의 액션 영화 중 하나예요. 다음으로 그 담원 게이밍 우승.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게임을 잘 안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도 제가 알긴 알고 또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담원 게이밍이라는 팀이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긴 한데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다음으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2020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날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 당시에 진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둘 중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많은 그 토론이 있었는데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실시. 그 원래였더라면은 11월 19일 날 실시 예정이었는데 근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12월 3일이라고 적어서 했는데 어찌되었건 원래였더라면은 11월 19일 날 실시가 되었어야 할 수학능력 시험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이게 미뤄져서 그 12월 3일까지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이번 수학능력 시험을 보셨던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랑 무엇보다도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막 12월 3일에서 또 더 미뤄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12월 3일에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12월 8일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영국 코번트리 대학병원에서 90세 마거릿 키넌 할머니께서 최초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받으셨대요. 이렇게 이제 접종을 하게 되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인간들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뭐, 공격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걸 계기로 근데 일단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2, 3월 달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가능한 빨리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코로나에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으로 2020년에 관련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